뉴스트레이트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 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이제 처서도 코앞인데 이제 여름도 끝자락이 보이는데 이번 소식도 뭐 폭염 피해와 관련된 소식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올여름 계속되는 무더위로 무척 지치는 날들이었는데요. 네. 누군가에겐 이 더위가 피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폭염 피해 소식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추석을 겨냥해 재배 중인 하우스 멜론 잎이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부여읍 중정리 하우스 멜론 단지 거의 모두가 이 지경입니다. 아이 얼굴만큼 자라야 할 시기인데 잎이 말라가면서 주먹만한 크기에서 성장을 멈춘 채 시들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예 갈아엎고 다시 모종을 심었습니다. 부여의 멜론은 7월 하순부터 본격 수확이 시작돼 추석 무렵이 최성수기인데 80~90% 성장한 상태에서 피해가 속출해 농민들의 속이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안시 성완읍에 있는 한 저수지입니다. 긴 폭염과 적은 장맛비로 17만 6천 톤의 전체 저수량이 현재는 5만 4천 톤으로 줄어 저수율이 20%대에 불과합니다. 전체 유역 중 상당 면적이 바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천안 지역 20개 저수지의 전체 저수량은 1,158만 톤인데 현재 저수량은 511만 톤으로 절반도 안 됩니다. 이에 따라 서북구 성거와 성완, 입장 지역의 경우 과수와 밭작물을 중심으로 가뭄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피해가 잇따른다는 소식 정말 안타까운데요. 먼저 부여의 멜론 피해 소식부터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현재 부여군의 멜론 농가 상당수가 잎이 누렇게 변하고 과육이 자라지 않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멜론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과육의 크기가 상당히 이제 커지는 그런 시기인데 이 7월 달에 그렇지 못하면서 이게 상품성을 상당수가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피해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과거 이제 매출액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부여에서만 멜론으로 연간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피해로 인해서 그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지금 말라 죽고 뭐 그런 현상이 보이던데 예. 지금 그 농민들은 이게 폭염에 따른 면역력 저하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그 업체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이제 일종의 뭐 병해충, 예.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엇갈린다고 하는데 예.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일단 예기치 못한 재해로 손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네.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에만 해당됩니다. 가령 태풍, 폭염 같은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두고 두 양측의 입장이 다른 겁니다. 농민들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도에도 이게 폭염 피해가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멜론 농가들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상태가 지금 농작물의 상태가 비슷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보험사의 경우는 이것이 병해충이 바이러스를 옮겨서 생긴 것이다. 즉 폭염과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어서 이 보험금 지급이 조금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의견이 갈리고 있고 그럼 예.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다는 얘기군요. 자, 보니까 저수지도 지금 바닥을 드러낼 정도인데 예. 충남에 지금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 폭염 피해가 사실 농가에게만 가는 것은 아니시죠. 뭐 축산, 수산업계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 네. 제가 찾아본 바 가장 최근 자료가 17일자 이제 피해 집계가 된 것이 있었는데 닭 같은 경우는 12만 6천여 마리가 폐사를 했고요. 네. 돼지 3,500여 마리, 그리고 수산업계에서는 뭐 조피볼락 3만 5천여 마리가 더위로 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명 피해도 있었던 게요. 충남에서만 이 더위로 2명이 사망했고 80여 명이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폭염 피해가 이거 참 상당하네요. 근데 지난해는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피해가 컸었는데 예. 올해는 이게 폭염 때문에 이제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상황인데 올여름 강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워낙 긴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인해서 강수량이 워낙 많았었죠. 네. 작년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예년과 비교했었을 때 올해 강수량 같은 경우는 평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제 워낙 짧은 장마 기간에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이 적었었는데 찾아보니까 역대 5번째로 짧았었던 장마였다고 해요. 네.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뭐
태풍 같은 것도 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태풍이 뭐 피해도 주지만은 사실은 이제 수자원 확보에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태풍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무척 가문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 댐인 보령댐의 경우는 이제 저수율이 27%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저수율에 따라서 뭐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총 4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이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경계 수준인 것이죠. 지금 그래서 도수로로 지금 금강물을 예, 급하게 땡겨오고 있는 땡겨오고 중입니다. 있죠. 예. 네. 도수로가 이럴 땐 또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 시작이 되는데 소비자들도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가뭄이 되면은 농작물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 과일 가격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가끔씩 장 보러 가면은 이 가격에 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뭐 계란 가격부터 해서 뭐 파, 마늘 이런 필수적인 농산물들의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얼마 전에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 조사에 따르면요, 계란은 지난해에 비해서 57% 가까이 올랐고, 뭐 사과, 배, 마늘 등도 이제 40에서 50% 가까이가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제 어머님들의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추석 때까지 계속 간다고 하면은 올 추석 정말 걱정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자, 다음 뉴스도 농사와 관련된 뉴스죠? 예. 네. 실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속은 타들어가는데 농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농지 쪼개기 판매로 100억 원의 차익을 거둔 일당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당진시 합도급 점원리의 한 농지. 지난 2017년 부동산업자 A씨는 만여 제곱미터를 5억 7,8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평범한 농지였지만 A씨는 철도역 개발을 미끼로 곧바로 비싼 값에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무작위로 매수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 돈을 쪼개기 한 뒤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렸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당진에서 21필지 4만 3천여 제곱미터를 거래했는데 3.3 제곱미터를 평균 18만 원에 산 뒤 100만 원에 팔아서 모두 107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A씨는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농지법인을 설립한 뒤 농지를 사들이고 쪼개기로 일반 매수자들에게 판매했고 지분 소유자가 529명에 달한 농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A씨 차명 재산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또 농지를 사들인 119명도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거래했다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이게 기획부동산이 이제 벌인 일인데 피해를 입은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까? 뉴스에 나오는 기획 부동산이라고 한다면은 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정말 좋습니다 해서 샀더니만은 알고 보니까 뭐 가치가 없는 산이거나 밤이 되면 바다가 되는 땅이거나 뭐 이런 거 사례에는 사기친 뭐 업자와 사기를 당한 구매자,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범죄는 판 사람과 산 사람이 뭐 피해 가해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데 묶여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일종의 시장을 교란시킨 행위라고 봐야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그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기고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농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요건이 있지요. 근데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농지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속임을 당했다면 또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은 어떻게 알고 수사에 들어간 겁니까? 특정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수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다만 충남 경찰청에서 자체 첩보 등을 통해 가지고 인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농업법인들의 토지 거래 행위에서 좀 수상한 점을 발견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딱 봐도 좀 조직적인 범행이다. 아까 도표에서 나온 것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죠. 뭐 업자도 있고 바지 사장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매수자도 너무 많고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화면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조직적인 범죄 정점에 있는 총책 A 씨가 있습니다. 이 A 씨는 바지 사장 등을 내세워서 이제 농지 법인을 세우는데요. 농지를 네.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민 혹은 농업법인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농업법인을 세운 것은 본인이 A 씨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인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법인을 세웠고 그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농업인이 바지 사장인 셈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법인을 세운 뒤 농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농지를 대거 구입한 뒤에는요, A 씨는 대전 둔산동에 한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텔레마케터 한 40여 명을 동원해서 이 농지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뭐 각종 호재가 있는 땅이다, 뭐 평당 700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이죠. 흔히 이제 우리가 전화로 예. 많이 오는 그런 전화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그 개개인에게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라는 것도 필요한데 이것들도 농지 법인에서 일괄적으로 해줬습니다. 즉 돈만 가져오면은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투자자들을 모은 다음엔요, 이 농지를 투자의 대상으로 비싸게 팔아버렸고 그리고 농업법인을 해산했습니다. 이게 사인 간의 거래에서는 이제 세금 같은 것들이 양도소득세 같은 그런 세금 같은 것이 발생하는데 이 법인을 해산해버리면은 그런 세금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세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이제 예. 일종의 탈세를 한 거네요. 예. 네. 결국 A 씨는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이용해서 수십 배의 차익을 거두기도 했고 세금까지 이제 회피해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18만 원의 땅을 사서 100만 원 넘게 이렇게 팔아넘긴 이런 부분들 또 그걸 믿고 산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게 평당 뭐 700까지 갈 것이다. 텔레마케터 분들이 현란한 말솜씨로 이렇게 뭐 이렇게 홍보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 투기 심리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은 게요. 어떤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제 A 씨가 사실은 이제 이 당진 지역이 A 씨가 판 농지 외에도 최근 부동산 투기 열기로 무척 뜨거웠다고 합니다. 세종시의 토지 70% 가까이가 외지인들이 이제 구매해가지고 투기꾼의 놀이터다라는 그런 오명을 사지 않았습니까? 이 세종시보다 외지인 비율이 높은 곳이 바로 당진시였습니다. 네. 전국 최고 수준인데요. 이게 뭐 수도권과도 가깝고 그다음에 각종 산업단지와 철도들이 새로 들어서는 그런 호재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외지인들이 많이 몰렸는데 그런 바람에 이렇게 농지법을 위반하고서라도 사람들이 투기에 몰려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호재들을 이제 이용한 거군요. 예. 자, 취재 기자의 솔까말 들어볼까요? 투기 열기 속 판치는 가짜 농부들 때문에 폭염 열기에 피눈물 흘리는 진짜 농부들이 더욱 착잡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